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 마포구에 사는 30대 중반의 여성이에요. 저는 사연살롱 들으면서 매번 공감을 참 많이 하거든요. 이유야 짐작들 하시겠지만 시댁이 정말 뻔뻔하기 그지없는 인간들 집합소라 그랬네요. 저는 6개월 전에 이혼을 했고 아직도 전남편과 시어머니를 생각하면 이따금씩 열불이 확 올라올 때가 있어요. 6살짜리 아들 하나 있는데 솔직히 아이가 있으니까 제가 이혼 얘기 꺼냈을 때 친정 부모님이 신중하게 생각해보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요. 차라리 1살이라도 덜 먹었을 때 이혼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저희 부모님도 시어머니하고 남편한테 학을 뗐다고 볼 수 있겠죠. 아무튼 저는 지금 친정 부모님 댁 근처에서 아들하고 둘이 살고 있어요. 엄마가 하시는 프랜차이즈 식당 계열사 중 한 식당을 하고 있고요. 부모님 덕에 그래도 여유롭게 살고 있는 편이기는 해요. 결혼 전에는 회사를 다녔는데 아이 낳고 제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퇴사를 해서 경단 시절이 좀 있었어요. 친정 부모님이 잘 사시는 편이라 다행이죠. 그래서 늘 부모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결혼 전에 남편이 저랑 사귀고 싶어서 많이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나름 남편한테 감동해서 사귀었고 결혼까지 하게 된 케이스인데 남편이 대학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엄마랑만 산다고 했었거든요. 그게 또 어찌나 안타깝던지요. 시어머니는 결혼 전 인사드릴 때나 상견례 때에도 얌전해 보였고 딱히 시집살이 시킬 분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 사람이 싹 달라지더라고요. 예, 너 집안에 남자 어른 없다고 네 마음대로 하려고 들면 안 된다. 나는 그런 거 못 봐줘. 이래봬도 우리 집안이 뼈대 있는 집안이야. 먼저 네 시아버지 제사랑 시고모 제사, 그리고 시할아버지, 시할머니 제사는 다 네가 준비해야 된다. 우리 집에 자손이 또 있는 거 아니잖니? 그리고 무슨 행사가 됐든 니네 친정일 앞세우면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네 친정에도 일러둬라. 나중에 괜히 말 나오게 만들지 말고. 어머니, 그 말씀은 어버이날이나 명절 때도 친정보다 여기 먼저 오라는 건가요? 얼마 안 있으면 설날인데 저희 엄마는 벌써부터 사위맞이한다고 이모까지 불러서 음식 장만하실 생각하고 계세요. 설날 당일은 여기 오고 그럼 그 전날이나 설 뒷날로 잡으면 안 될까요? 무슨 소리야. 이번에는 그냥 여기 있어야지. 니네 집 서울이잖니. 여기는 전라북도 전주인데 거기 왔다 갔다 하는 데만도 시간이 얼마냐? 전날 와서 네가 설 음식 장만 다 하고 설 당일날 제사도 지내고 다음 날까지 친척들 집에도 가고 그래야지. 여기 친척분 작은아버지 댁만 있지 않나요? 설 당일에 제사 드릴 때 오실 텐데 또 인사를 가요? 내가 이래서 바람 불면 휩쓸려 다닐 것 같은 집안하고는 사돈 안 맺으려고 했는데. 예, 어디 가 시집 온 색시가 시댁 식구들 두고 친장 갈 생각을 하니? 가더라도 나중에 가든가 해야 될 거 아니겠어. 아직 설 되려면 보름은 남았잖아. 네 어머니한테 미리 말씀드려. 이번에는 설 연휴에 못 간다고. 너는 우리 집 며느리가 할 일부터 배울 게 참 많겠다. 미리 말씀드리면 좋기는 할 텐데 실은 엄마가 미리 고기랑 주문해 놓은 게 있으시대요. 결혼하고 첫 설이니까 이번만큼은 제일 좋은 거 먹인다고 큰맘 먹고 비싼 것들 예약 주문해 놓으셨다는데 안 가기는 그렇잖아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입술을 꿈틀거리더니 한참 만에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무슨 돈이 있다고 그렇게 비싼 걸 주문하셨다니? 뭐 내 아들 챙겨준다니 성의를 봐서라도 가긴 가야 하겠다마는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시라고 해. 그냥 수준에 맞게 하시면 되지. 뭐하러 일은 저지르셔서 우리까지 부담스럽게 만들고 그러신다니? 그럼
우리도 너네한테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잖아. 그런 뜻으로 하신 건 아니고요. 저희 엄마가 심하게 무리하시는 것도 아니니까 걱정 마세요. 뭐 음식점 하신다며? 어디서 그런 여유가 있으시대? 돈 좀 풀려놓은 게 있나 보다? 라며 시어머니는 슬쩍 제 표정을 살피더라고요. 결혼 전에 저희가 그냥 음식점 한다고만 말을 했거든요. 친정 부모님도 어디 가서 웬만하면 먹고 살만하고 음식점 합니다 라고만 하시지 저희가 무슨 프랜차이즈 그룹 합니다 이런 말씀 안 하세요. 사실 남편 집안이 평범한데 이 사람이 좀 소심한 편이라 저희 집 이야기를 미주알 고주알 해대면 더 주눅이 들까봐 그런 말까지는 안 했어요. 아무튼 저는 그때만 해도 시어머니가 뼈대 있는 집안 교육 어쩌고 할 때 아무 말도 못하고 하라는 대로만 했네요. 20대 후반에 말 그대로 서울에서 온실속 화초처럼만 큰 저라 진짜 지방에 전통 있는 집에서는 저러나 보다 라고만 생각했어요. 남편이야 원래 자기 엄마니까 그게 틀린 건지 어떤 건지도 몰랐고요. 이런 분위기이니 남편도 가부장적인 생각이 꽤나 강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럴 리 있느냐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젊은 꼰대라고 하잖아요. 생각보다 꽤 있더라고요. 저도 직장에서 일할 때 좀 만나봤는데 설마 하니 제 남편이 그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결혼 전에야 누가 그런 표시 내나요. 사회생활하고 연애하는 거랑 결혼은 완전 다른 문제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시어머니나 지방 뿌리 있는 집안 힘들다는 말을 하면 되게 듣기 싫어했어요. 나한테 말 좀 하지 마. 나더러 어쩌라고. 나한테 얘기한다고 뭐가 바뀌는 거 있냐? 여자가 집안일 남편한테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렇게 찌질거리는 정도밖에 안 되냐? 나 너 결혼 전에 그렇게 안 봤는데 우리 엄마는 뭐 편하신 줄 알아? 내가 결혼하고 소원해졌다고 되게 섭섭해 하신다고. 근데 너는 나랑 눈만 마주치면 징징대니 내가 진짜 미치겠다. 누구 한 명이라도 사람 좀 편하게 해줘야지. 지금 생각하면 이기주의도 이런 이기주의가 없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순진했었는지 꽤나 죄책감을 느꼈어요. 물론 다투기는 정말 많이 다퉜어요. 근데 말로는 남편한테 어떻게 내 심정은 생각도 안 해주냐고 하면서도 내가 철이 없고 뭘 모르고 공주처럼 커서 관대하지 못한 것 같아 스스로를 참 많이 미워했어요. 절대 그게 아닌데 말이죠. 그때 저희가 경기도에 살고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주말에 저를 불러내리지 못할 것 같으면 겨이 올라와서 저한테 대접을 받고는 했어요. 저더러는 명절 때 서울에서 전주 왔다 갔다 힘드니 시댁에만 있으라면서 한 달에 2~3번은 꼭 올라오더라고요. 그 일 때문에도 남편하고 싸운 적이 있는데 역시나 말이 통하지 않았어요. 너는 일주일, 아니 2주에 한 번 우리 엄마 밥 차려주는 게 그렇게 힘들고 피곤하냐? 엄마들은 예전에 다 그러고 살았어. 우리 엄마는 아빠 돌아가시고도 할아버지 밥 차린다고 하루가 멀다 하고 버스 타고 40분 거리에 있는 할아버지 댁 가셨다. 너는 우리 엄마가 집에 오기까지 하는데 뭐가 불만이냐? 나 진짜 너 보면 너무 철이 없어서 황당할 때가 많거든? 그러니까 제발 나한테 이런 일로 말 좀 하지 말래? 나 신경 쓸 일이 천지인 거 몰라? 어떻게 된 게 마누라가 남편 돕지는 못하고 짐을 더 얹어. 남편은 회사를 그만두고 개인 사업을 해보겠다며 일을 벌려놨었어요. 인터넷 쇼핑몰로 해외에서 물건을 들여와 팔았는데요. 해외 2곳에 아는 사람 나가 있는 거 믿고 제대로 시장 조사도 안 해보고 하는 것 같아 그것도 말렸다가 남자가 하는 일에 말이 많다는 소리만 듣고 아무 말 못했었네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왜 그러고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결혼하고 2년 됐을 때고
곧 아이도 태어나니 저는 참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었네요. 제가 결혼 전에 시어머니 되게 얌전해 보였다고 했죠. 그런데 엄마는 이미 그때 시어머니가 어느 정도 시집살이 시킬 걸 예상하고 있었다더군요. 시어머니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워낙 따님을 곱게 키우셔서 참 보기가 좋아요. 저희 집안이 원래 유서 깊고 격식 차리는 게 많아서 그런 거 다 몸에 익히려면 제가 옆에서 일일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우리 솜이 좀 철없어 보이는 데가 있죠. 근데 자기 일 똑부러지게 잘하고 웬만한 건 저한테 배웠어요. 그러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거예요. 박서방도 저희 집 가품 같은 거 빨리 익히라고 독촉하지는 않겠습니다. 사돈께서도 솜이 예쁘게 봐주세요. 네,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저도 몰아치지는 않을게요. 친정엄마가 그렇게 말을 했어도 시어머니는 귓등으로 흘린 거죠. 그걸 저는 잘 몰랐던 거고요. 결혼하고 쭉 저는 시어머니랑 남편의 나쁜 점에 대해 별로 말을 하지 않았어요. 서로 간에 감정만 상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제가 이혼할 게 아니면 그냥 묻고 가는 게 최선인 것 같았어요. 그러다 제가 아이를 낳고 친정엄마 옆에서 몸조리를 하게 됐어요. 그때 친정 부모님이 남편하고 시어머니를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엄마가 하는 프랜차이즈는 중식, 일식, 한식 브랜드가 있고 다 고급 전문 식당이라 꽤 비쌌어요. 그날 처음 시어머니랑 남편은 친정집에 대해 제대로 알게 됐죠. 아니, 난 무슨 동네 음식점 하는 줄 알았더니 저게 다 뭐냐? 규모가 어마어마하구나. 너도 너고 사돈들도 참 왜 저런 걸 제대로 말 안 하는 거냐? 넌 왜 니네 집안 사업을 안 하고 다른 회사를 다니는 거야? 어차피 네가 물려받을 거 아니야? 그런 건 아직 모르겠어요. 원래 외할아버지가 일구신 거고 엄마는 워낙 사업가 기질이 있고 음식에도 조예가 깊으셔서 물려받으신 거예요. 그럼 네 동생이 물려받을 수도 있다는 거냐? 저도 소영이도 식당이나 음식에 대해 별로 흥미가 없어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하면 다 하게 되는 게 일이라는 거야. 흥미 같은 소리 하는 거 보니 니들 자매도 참 배가 불렀다. 아무튼 저게 바깥 사돈 사업도 아니고 안 사돈 사업이라니 부럽기는 하다. 같은 여자인데 누구는 저런 일하고 누구는 일하고 사는구나. 웬일로 시어머니가 제 앞에서 신세한탄을 다 하더군요. 저희 집만큼은 아니어도 시어머니도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남긴 아파트에 예금까지 있어서 고생 없이 친구들하고 여행도 다니면서 사시는데 뭘 저러나 싶더라고요. 저희 결혼 때 신혼집 얻을 때도 양쪽 집에서 반반씩 보태도 힘들지 않았는데 그 정도면 괜찮잖아요. 저희 엄마가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에 꽤나 마음을 쓰는 것 같더군요. 어쨌든 아이를 낳은 다음부터 저는 육아를 핑계로 전주까지 내려가는 일은 줄어들게 되었어요. 시어머니야 작은 집이며 자기 신변이며 이런저런 핑계로 저를 어떻게든 불러내리려고 애를 썼지만 저도 살다 보니 요령이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는 미안하지만 아이를 내세워 안 가게 됐어요. 시어머니가 만나는 횟수가 전보다 굉장히 많이 줄어들면서 싫은 소리도 듣는 것이 많이 없어졌어요. 대신에 이제는 남편과의 일이 두드러지게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그놈의 사업을 한다고 돈 때문에 여러 번 사람 곤란하게 만들었거든요. 몇 년간이나 그랬네요. 제 신용으로 대출도 꽤 받았고 모아두었던 비상금 털어먹은 것도 한두 번이 아닌데 이제는 집까지 담보로 잡혀서 대출을 받았더라고요. 그것도 저 모르게 제 도장 가져가서요. 집이 공동명이라 혼자 결정해서는 안 될 일이었는데 지 마음대로 해버렸더라고요.
그것 때문에도 둘이 한참 싸웠었는데 또다시 돈 때문에 곤란해졌나 보더라고요. 민철 씨, 이 정도면 그 사업 민철 씨하고 안 맞는 거야. 그리고 이제 언제 어디서 구멍이 날지 대충 예상되지 않아? 그런데도 돈이 씨가 마르게 해놓고 또 돈 때문에 이럴 거야? 왜 사채를 쓰는데? 겉도 상의도 없이. 우리 이제 아이도 있어. 애 생각은 안 해? 그럼 네 친정에서 돈 좀 끌어와봐. 마누라 정신 상태가 어떻게 생겨먹었으면 지 남편이 사업하는데 친정에 돈 얘기할 생각도 안 해? 너 말 다 했니? 어디서 친정 돈을 거들먹거려. 네가 여태까지 뭐 보여준 게 있어야 친정에 말을 해도 하지. 너 어디를 믿고 친정 부모님이 돈을 해주시겠니? 너는 너 자신을 좀 객관화해서 볼 필요가 있어. 우리 아빠처럼. 아빠는 자기 사업은 소질 없다고 엄마가 저런 일 하셔도 다니던 회사 끝까지 다니셨어. 야, 너 말 다 했어? 너라고? 너 나한테 너라고 했냐? 왜? 넌 나한테 야, 너 이러는데 나는 그러면 안 돼? 너랑 나 동갑이야. 그동안 내가 너 봐줘서 민철 씨라고 불러준 줄 알아. 이런 식으로 싸움이 늘어갔고 저는 이런 환경이 과연 아이한테 좋을지 참 많은 고민을 했어요. 이혼 생각이 굴뚝 같다가도 아이한테 아빠가 있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 참고 참으며 몇 년을 더 끌었네요. 남편은 결국 시아버지가 남기신 예금에까지 손을 댔어요. 저도 몰랐는데 시어머니한테 얘기해서 그 돈을 받아냈더라고요. 매달 용돈 드릴 때 이자랑 같이 나눠서 상환한다고요. 그걸 뭐 10년에 걸쳐서 갚기로 했다나요? 시어머니야 자기 아들이 급하다니까 그렇게라도 하라고 빌려줬나 보더라고요. 문제는 이 인간이 돈을 1년 가까이 갚지 않아서 시어머니가 자기도 더는 비상금이 없다며 난리가 났다는 거였어요. 소미야, 너 진짜 돈 없어? 하빈이 유치원 보낼 때 쓴다고 통장 따로 만들었잖아. 그 돈 좀 빼봐. 너 우리 엄마가 돈 없어서 깨지지하게 사는 게 좋아? 너 애 키운다고 회사 복직 안 하다가 사직서 내고 퇴직금 받았잖아. 그걸로 엄마 돈 얼마라도 갚자. 네가 일 안 하는 동안 내가 먹여 살렸잖아. 그 정도는 해야지. 야,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하랬는데 넌 입도 안 삐뚤어졌는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니? 네가 언제 우리를 먹여 살려. 맨날 빚이나 졌지. 그래놓고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네가 이 집 담보로 받든 대출 갚는 것만도 힘들어 지금. 내 퇴직금? 우리 그걸로 생활하고 있어. 그럼 장모님한테 말씀 좀 드려봐. 장모님 어려우면 장인어른이라도. 장인어른 너나 처제 되게 예뻐하시잖아. 진짜 딸들이라면 없는 거라도 팔아서 해주시는 양반인데 돈 한 2억 못 해주시겠어? 그 2억 널 뭘 보고 해주는데. 넌 2억이 장난이니? 그럼 한 7천만 원쯤 안 되겠냐? 일단 엄마 5천쯤 줘서 숨 좀 돌리게 하고 나는 2천으로 어떻게 좀 해볼게. 정말 한심해도 어떻게 저렇게까지 한심하나 싶더라고요. 저 역시 뭐라도 해야겠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저희 집 형편 때문에 가게 같은 걸 얻어서 할 엄두는 나지도 않았고 솔직히 어떻게 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저는 경영 쪽 전공을 했어서 회사에서도 기획 일을 했지만 패션 관련이었어요. 아무래도 운영과 매출과 순이익을 먼저 생각하게 됐는데 영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가 해제되기 시작해서 상권이 조금씩은 움직이기 시작할 때라 기회를 보자는 마음은 있었어요. 그런 때에 시어머니가 남편 때문에 완전히 나앉게 생겼더라고요. 알고 보니 남편이라는 놈이 시어머니 몰래 그 집까지 손을 대서 돈을 땡겨 썼더군요. 너는 대체 돈을 다 어떻게 쓰길래 이 지경이야? 한 푼 갚는 건 없고 어떻게 모든 게 다 빚이니? 야, 네가 진작에 장모님한테나
장인어른한테 말해서 도와줬어 봐. 이런 일 생겨? 어? 저는 어쩔 수 없이 생활비를 하고 남은 퇴직금과 아들 교육을 위해 들어두었던 적금을 해약해서 그 돈으로 다급하게 시어머니 살 곳을 마련했어요. 다달이 나오는 월세는 제가 부담해야 했고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 저도 결국에는 친정에 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 박서방도 어지간하구나. 네가 지금 일도 안 하는데 그 돈을 어떻게 다 감당하겠니? 그리고 하빈이 지금부터 더 손 많이 간다. 애들은 고등학교 때까지는 엄마 손길이 필요해. 아무튼 네가 잘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해야 될 텐데. 먼저 사돈 계신 집은 전세를 돌리자. 전세금은 내가 넣을게. 그리고 박서방하고 주말에 와. 하빈이는 소영이한테 맡기고 애들도 다 알아듣는다. 이런 얘기 애 없는 데서 하는 게 나아. 엄마는 이렇게 저희 가족 마음까지 신경 써주셨어요. 정말 다음 날 시어머니가 있는 집주인하고 통화를 해서 전세금을 넣으셨고요. 저와 남편이 아이를 동생한테 맡긴 후 집에 가자 엄마는 뜻밖의 말씀을 하셨어요. 자네 여기저기 빚이 많다며. 그거 다 어떻게 갚을 생각이야?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수입하는 걸 사람들이 많이 좋아할 수 있게 홍보하려고요. 내가 보니까 자네 이런 유통은 소질이 없지 않나 싶어. 그러지 않고서야 몇 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빚만 지고 재고만 쌓이고 제대로 될 일이 보이지를 않잖아. 엄마는 한숨을 쉬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서울 중심가 쪽에 우리 계열 중식당이 있는데 거기 가맹점주가 그만두겠다고 했대. 자네가 그거 한번 해보겠어?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우리 본사에서 교육은 받아야 돼. 음식 만드는 것도 배우고 홀 서빙하는 거나 직원들 교육하는 것 전부 익혀야 되는데 한번 해봐. 자리는 좋은 데라 수익은 나쁘지 않을 거야. 어떻게든 빚을 갚고 집안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잖아. 내가 도와줄 테니까 한번 해보라고. 아, 근데 제가 음식에는 소질도 없고 교육받는 것도 그렇고 글쎄요. 어머니 나한테 전에 그러시더라. 사람은 뭐든 해야 하는 일이면 하게 돼 있다고. 지금 그런 거 따지고 있을 때는 아니잖아. 근데 장모님, 그 점주는 왜 그만두는 건가요? 장사가 안 돼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야. 미국에 사는 딸이 계속 와서 같이 살자고 했다나 봐. 그동안은 일할 수 있을 때까지 한다고 안 갔는데 이 사람이 몸이 좀 아프기 시작하니까 딸 옆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대. 그렇다는데 뭐 별 수 있어? 우리도 그 자리 빼기 아까워. 그래서 자네가 들어서서 해보라는 거야. 지금 있는 직원들이고 주방이고 다들 노련하니까 많이 힘들지는 않을 거야. 엄마가 설명을 하자 남편은 그제야 얼굴이 활짝 펴서 넙죽 절까지 했어요. 장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좋은 자리를 저한테 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엄마 아빠 앞에서 연신 고맙다며 좋아하는 남편을 보니 솔직히 한숨이 나왔어요. 그동안 이 인간이 했던 걸 보면 도와주고 싶지 않기는 했어요. 시어머니도 그렇고요. 친정 부모님이야 제가 고생하는 것도 보기 딱하고 시어머니가 월세 사는 게 안 됐으니 도와주신 거였죠. 또 그 월세까지 제가 감당해야 했으니까요. 시어머니도 저희 엄마가 사는 집을 전세로 돌려주신 걸 알고는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아우, 이래서 잘 사는 사돈 만나라고 하는가 보네. 내가 덕을 본다. 우리 형욱이도 그렇고 잘 됐다 얘. 그런데 고맙다는 말을 한마디 안 하는 거 있죠. 어찌나 얄밉던지 진짜 이런 걸 왜 도와주나 싶어 분통이 터질 뻔했어요. 남편은 본사에 가서 교육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회사에서 말하기를 남편이 정말 못 배우더래요.
솔직히 점주 맡기기 불안할 정도라고 했어요. 엄마는 고심 끝에 중식당이 아닌 용산 쪽에 아예 가게를 새로 내주시기로 했어요. 한식당으로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 들어. 박서방은 거기 일단 매니저로 일할 거야. 그건 박서방도 동의했어. 점주는 너야. 알겠어? 그 용산 건물 너랑 소영이 공동명의로 해놓은 거야. 이런 거는 일단 얘기하지 마. 가만 보니까 박서방이 생각보다 자존심이 굉장히 세더구나. 직원들이 그러는데 자기가 내 사위랍시고 좀 거드름을 폈나 보더라. 권위적이라는 말들을 해. 그래서 매니저에서 잘 되면 가게 새로 내주겠다고 하고 일 시작하기로 했으니까 너는 아무 말 말고 그냥 있어. 네가 점주에다 건물이 너랑 소영이 거라는 걸 알면 또 어떨지 모르니까. 알았지? 저는 엄마한테서 한식당에 대한 매뉴얼과 음식 교육을 단단히 받았어요. 물론 실질적인 건 밑에 담당 직원이 했지만 매번 와서 엄마가 체크하셨어요. 직원들 교육하는 것까지도요. 그리고 매니저를 한 명 더 둬서 남편한테는 그 사람이 점주인 걸로 소개했어요. 나 근데 이렇게까지 해서 그 사람 엄마 식당 일 시켜야 하나 모르겠어. 정말 그동안 한 짓 생각하면. 나라고 뭐 좋니? 네 남편이고 우리 하빈이 아빠이고 내 사위니까. 그렇지. 어쨌든 사람 구실은 하게 만들어 놔야 될 거 아니야. 사부인은 대체 어떻게 교육을 했길래? 아니다. 뭐 자식이 다 부모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닌데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지. 아무튼 이런 여러 사정을 거쳐 가게는 오픈을 했고 남편은 자기가 매니저라며 저한테도 꽤나 거들먹거리더라고요. 매니저 되려면 얼마나 교육을 받아야 되는지를 아느냐고 하면서요. 가소로웠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처음 오픈하고 엄마는 상황도 자주 보러 오셨고 모임도 몇 번 저희 식당에서 하셨어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홍보를 하는 거였죠. 동생까지도 자기 인맥 동원해서 저희 가게 매상 많이 올려줬고요. 아무튼 여러 사람의 노력 끝에 식당은 생각보다 빨리 자리를 잡았고 매출도 어느 정도 이상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나 친정 부모님도 한시름 놓았고 남편하고 시어머니는 아주 좋아 죽더라고요. 그렇게 1년 가까이 되어가니 가게는 그 주변에서 맛집으로 소문이 나고 남편도 제법 일을 잘하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남편이 엄마한테 자기 점주 시켜달라고 조르더라고요. 장모님, 제가 이제 일 진짜 잘하거든요. 중식은 음식 퀄리티 내는 게 어려워서 그랬는데 한식은 좀 되네요. 제가? 저한테 한식 조리사 자격증 따라고 하실 때에는 정말 앞이 막막했는데 저의 새로운 재능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제가 잘하면 점주로 가게 따로 내주신다고 했던 말씀 기억하세요? 기억하지. 그래, 자네 일 잘하고 있는 거 나도 다 들었어. 한번 보자고. 우리 좀 매출 안 좋은 데는 정리를 하고 자리 좋은 데 다시 알아보고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 해보도록 하지.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잘할 수 있거든요. 걱정 안 끼치겠습니다. 엄마는 남편이 그래도 좀 변했나 보다라며 마음을 놓으시는 것 같았어요. 이제 엄마가 남편을 믿나 보다 했는데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박서방 지금부터 어떻게 하는지 잘 지켜봐. 내가 김상훈 매니저한테도 잘 지켜보라고는 했어. 너는 식당 들린 척하고 열심히 하는지 봤다가 나한테 얘기해줘. 이게 사람이 원하는 걸 갖게 되면 마음이 달라질 수도 있어서 그래. 엄마는 정말 철저하신 분이라는 걸 그때 세상 깨달았어요. 그런데 남편도 그렇고 시어머니도 그렇고 이 모자가 얼마나 황당했는 줄 아세요? 남편이 가게 점주 되게 생겼으니 시어머니 사는 집을 옮겨달라는 거였어요. 아직 내가 엄마 적당한 집 마련해 줄 돈이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 엄마 집 이번까지만
장모님이 좀 해주실 수 없을까? 안 그래도 며칠 전 시어머니가 저한테 똑같은 말을 해서 황당해하고 있었거든요. 자기가 사는 집이 작다며 이래가지고 그런 큰 사업하는 저희 집 사돈이라는 게 부끄럽지 않겠냐고요. 이거는 저희 집에도 안 좋다나요? 아주 되게 생각해주는 척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아무 말 안 했더니 둘이서 저를 둘러싸고 앉아서는 남편이 저런 말을 하는 거였어요. 저는 일부러 시어머니 찔레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우리 엄마가 은행이니? ATM기야? 엄마가 지금까지 해준 게 얼만데 그래. 그리고 그 집 전세 얼마인 줄이나 알고 그런 소리 해. 그리고 우리 집은 사는 곳 같고 누구 부끄러워하거나 자존심 세우지 않으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 아무리 그래도 말을 그렇게 하냐. 집을 좀 옮겨줄 수도 있는 거지. 정 그러면 당신이 대출받아서 옮겨드려. 그러면 되잖아. 당신 빚 정리하고 있는 거 다 알아. 근데 나 몰래 집 담보받아 쓴 대출은 내가 계속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어머니 새 집은 당신이 알아서 해. 그러자 시어머니가 세모로 눈을 뜨고는 저한테 이러는 거였어요. 너 아주 웃긴다. 니네 친정에서 우리 좀 도와줬다 이거냐? 은행이니 뭐? ATM? 그건 또 뭐냐? 아주 별소리를 다 듣겠구나. 내가 며느리한테 이런 대접이나 받아야 된다니 진짜 기막히다. 아무리 니네 친정에서 도와줬다고 한들 우리 아들이 일 잘하지 않았으면 그 식당 그렇게 잘 됐겠어? 실질적으로 일하는 건 우리 아들인데 점주가 뭐 한 게 있다고? 이건 순전히 우리 형욱이 공이지. 니네 친정이 잘한 거 하나 없다. 그걸 알아야지. 정말 기가 막힌 걸 지나 분노가 치솟았어요. 두 사람은 아주 단단히 착각 속에 빠져 있었어요. 저는 남편하고 대판 싸웠어요. 그런데 며칠 안 가서 남편이 더 황당한 일을 저질렀는데요. 그 빚 갚는 중에 자기 시계를 사지 않았겠어요? 롤렉스에서요. 게다가 시어머니한테는 티파니에서 다이아 목걸이까지 사줬더라고요. 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인지 황당하기 그지 없었어요. 너 하빈이한테 장난감 하나 제대로 된 거 사줘본 적 있어? 얘 읽을 책을 사본 적 있어. 너 아직 빚 갖고 있어. 다른 사람들 같으면 자기 인생 살려준 사람한테 고마워서라도 뭐 먼저 하나 해드렸을 거야. 그런데 어쩌면 우리 집에는 자기들 요구할 것만 하고 롤렉스를 사? 티파니를 사? 네가 나는 모조 액세서리라도 사줘본 적 있니? 솔직히 말해서 저 결혼해서 남편한테 선물 하나 받아본 적 없었어요. 심지어 아들 태어났을 때도요. 그러니 제가 화가 안 나겠어요? 저 말을 할 때 시어머니도 옆에 있었거든요. 제가 남편한테 너라고 했다고, 그리고 자기들이 여태 좋은 거 못 가져보다가 하나 산 거 가지고 그런다며 저한테 막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너 같은 걸 여태까지 며느리로 두고 살았다니 내 참 가짜나서. 너 뭔데 우리 아들한테 눈 동그랗게 뜨고 대드는 거야. 이래서 사람은 없이 살아도 배운 게 있는 사람하고 상대해야 되는 건데. 아, 상스러워. 지금 말 다 하셨어요? 누가 상스러워요? 지금 이게 어려울 때 도와준 집에 대고 할 소리예요? 아, 그놈의 도와줬다는 소리 지겨워 죽겠네. 야, 그래, 니네 잘났다. 우리가 그 점주될 가게 받기만 해. 다른 사람한테 확 권리금 받고 넘겨서 그 돈으로 편히 살 거다. 벌써 형욱이랑 다 얘기했어. 우리가 뭐 천년만전 남한테 밥이나 해주는 일할 줄 알았어? 우리도 다 계획이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너 정신 차려. 너 잘못하면 우리 형욱이한테 이혼당하는 수가 있어. 지금 이혼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요, 어머니? 너 자꾸 니네 친정이 얼마 해준 줄 아느냐 그딴 말하는데 우리는 쓸만한 돈 쓴 거다. 우리 지방 유서 깊은 집안하고 사돈 맺었으니 집안의 품격이 올라가지 않았겠어? 그거 돈 주고도 못 사는 거야.
그리고 내가 너같이 마음도 좁고 뭐 하나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애를 며느리로 두고 지금까지 가르치며 살았는데 그 돈 못 받겠니? 너 자꾸 돈거리지 마. 세상이 다 돈으로 뭐든 되는 줄 알아? 그러니까 너 조심해. 우리 가게 받고 나서 팔면 너랑 형욱이 이혼시키는 거 진짜 알아볼 거야. 시어머니가 아주 선을 넘는 말을 거침없이 해대자 슬슬 남편도 제 눈치를 보며 자기 엄마를 말리려 들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순간 내가 여태 뭘 붙잡고 산 건가. 무슨 좋은 일이 있다고 이딴 남자랑 계속 살았나 하고 후회가 됐어요. 저는 남들 보기에 문제 없어 보이는 가정에만 너무 집착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순간 저는 결심했고 시어머니랑 남편한테 말했어요. 그러세요 그럼. 뭐타로 가게 받아 넘길 때까지 기다리세요. 지금 당장 안 살면 되죠. 야, 소미야, 왜 이래? 남편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표정이 확 변해서 저를 잡고 말렸어요. 그러다 저랑 눈이 마주치자 찍소리도 못하더라고요. 그만큼 제가 진지하다는 걸 알았겠죠. 저는 아예 딱 마음을 먹었거든요. 지금 바로 갈라서죠. 이혼할게요. 야, 박형욱, 이거 니네가 원해서 하는 거야. 알았어? 나 이 집 팔아서 내 목 챙길 테니까 너 알아서 해. 대출 남은 건 네가 갚고. 저는 거기까지만 말하고 나가면서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어요. 그리고 이틀이 지나 이혼 서류를 가져왔더니 남편은 별다른 말 없이 도장을 찍더군요. 알고 보니 혹시 자기가 새 가게 점주가 안 되더라도 지금 있는 제 가게에서 매니저로 일하면서 김상훈 씨한테 월급을 올려달라고 할 생각이었더라고요. 정말 어리석죠. 저희가 시어머니 전셋값 돌려달라고 하지 않을 줄 알았나 봐요. 그 돈하고 올려받은 월급으로 어찌어찌 한다고 둘이서 꿍얼대던데 그 말을 듣고 저는 왜 남편이 그동안 사업을 말아먹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일단 계산 자체가 안 되는 인간이었어요. 저는 말 없이 이혼 서류를 받아가서 접수를 했고 그 다음에 김상훈 씨한테 전화를 해서 남편을 해고하라고 했어요. 몇 시간이 지나자 남편한테서 전화가 불이 나게 오더라고요. 제가 몇 번이고 받지를 않자 아예 친정 근처까지 와서 저를 보자고 문자로 불러냈어요. 일단 한 번은 만나야 되니 나갔네요. 야, 이게 다 무슨 소리야? 그 식당 점주가 김상훈이 아니고 너야? 김상훈이 나보다 위에 있는 매니저라는 건 뭔 소리고. 그럼 너처럼 사업 다 말아먹은 놈 뭘 보고 단독 매니저 맡겨. 엄마가 처음부터 그 가게 내 걸로 해주면서 너 자존심 상할까봐 김 매니저를 점주라고 한 거야. 그런데 너는 뭐? 가게 새로 받으면 다른 사람한테 권리금 받고 넘겨? 이런 천하의 배은망덕한 인간들을 봤나.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게 있는데 그 건물 나랑 소영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시간 이후로 내 건물에 얼씬도 하지 마. 너 근처에서 서성대는 것만 봐도 관리실에 말해서 쫓아내라고 할 거야. 알았어? 여기까지 말하자 남편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어쩔 줄 모르더라고요. 저는 미리 챙겨간 건물 등기부 등본까지 보여줬어요. 아니, 왜 이런 걸 말을 안 한 거야? 처음에도 장모님 사업 숨기고 이제는 점주인 것도 숨기고 건물주인 것도 숨기고 이런 경우가 어딨어? 나 이 이혼 순순히 못하겠어. 억울해서 못하겠다고. 이미 접수했는데 네가 못하겠으면 어쩔 건데? 왜? 변호사라도 사서 소송 걸게? 어디 해봐 그럼. 그렇게 말하고 집에 들어왔더니 얼마 안 돼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또 미친 듯이 오더라고요. 결국 그날 한밤중에 시어머니는 저희 집까지 찾아왔어요. 사부인, 그리고 아가, 저희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어떻게 그 가게 점주인 것도 말 안 하고 건물주가 우리 며느리인 것도 말을 안 합니까? 이런 법이 어딨어요. 이래가지고 가족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저도 하지 않아도 될 말까지 한 거 아니겠어요? 가게 받으면 다른 사람한테 넘긴다는 거랑 제가 내준 전셋값 갚지 않겠다는 거, 그리고 우리 솜이 대개 아들하고 이혼시킨다는 거요. 가족이 그런 말을 합니까? 참 뻔뻔하십니다. 아니, 그거야 말이 그렇다는 거죠. 저희가 좀 좋은 시계랑 다이아 좀 샀다고 얘가 하도 난리를 치니까 저도 그만 속상해서. 아무튼 오해 푸세요, 사부인. 예, 너도 마음 풀어라, 어? 됐습니다. 대체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어떻게 빚 갚을 게 한참 남았고 집 담보대출은 아내가 갖고 있는데 자기네들끼리 사치품을 사요. 저 이 이혼 찬성했습니다. 우리 남편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사돈사돈 하지 말고 돌아가세요. 엄마 말씀 들으셨죠? 이제 저희 아무 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 가세요. 아우, 얘 너무 그러지 말고 일단 진정을 좀 해봐. 너 이런 애 아니잖니? 이런 애가 어떤 앤데요? 그동안은 제가 멍청해서 아줌마가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참고 살았던 거예요. 아줌마 아들까지 참아가면서요. 우리 하빈이한테 이런 아빠랑 할머니 없는 게 나아요. 그리고 저희 전세 뺄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시어머니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계속 잘못했다, 죄송하다 싹싹 빌었지만 아무 소용 없었어요. 이미 저희는 그 집안이 신물날 정도로 지겨웠으니까요. 그렇게 다시 빈털터리가 된 남편과 시어머니는 한바탕 싸우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하네요. 결국 저는 뜻대로 이혼을 했고 남편과 시어머니는 전주에 있는 작은 집에서 하는 가게일 도우며 어렵게 살고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저는 그 사람들은 고생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희한한 건 우리 아들이 아빠를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친정 가까운 데에 살면서 아빠랑 동생 가족하고 더 재미있게 놀아서인지 아이도 훨씬 밝아졌지 뭐예요. 남편은 자기 친아들인데도 단 한 번 보러 올 생각을 하지 않네요. 자기 처지가 창피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원래 같이 살 때도 아들한테 애틋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어쩌면 제가 알던 것보다 더 자기만 아는 사람들일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식당 운영하며 친정도움으로 잘 살고 있어요. 지금은 그저 우리 아들 잘 키우는 거, 그거 하나만이 제 인생의 목표예요. 부모님께 효도는 물론 하는 거고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다들 감사드리고요. 매일 더 많이 행복해지시길 바랄게요. 저한테도 응원 주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